지난 19일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드니 파월 변호사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안에 일부 보좌관들이 반대하며 서로 고성을 지르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매체 뉴스맥스 채널에 출연한 플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부과하고 선거를 재시행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금요일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견해에 관하여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팻 시폴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트럼프 캠프의 소송에 관련하여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에 파월은 이들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을 버렸다며 비난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역시 트럼프가 내부에서 배신을 당하고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푼딧에 따르면 전 오버스탁 CEO 패트릭 번은 이번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마크 메도즈 비서실장과 백악관 변호사들에 대해 트윗으로 비난의 글을 남겼습니다. 패트릭 번은 먼저 CNN이나 뉴욕타임즈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군사 쿠데타나 계엄령이 논의되었다는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패트릭 번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실을 밝히며 그 방에서 고조된 목소리에는 내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보좌관들에 의해 끔찍하게 대접받고 있으며 그들은 대통령이 물러서기 원하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내부 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는 악덕 언론인들이 득세하고 있다. 게다가 CNN에 보도된 군사 쿠데타나 계엄령에 대한 어떤 언급도 또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100% 거짓이다. 나는 4시간 반 동안 그곳에 있었고 모든 대화를 들었다. 그것은 100% 날조된 이야기라고 전합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서실장인 마크 메도즈와 변호사 팻 시폴로는 투표 기계를 압류하고 파월을 선거 사기에 대한 특별 변호인으로 만드는 등의 트럼프 캠프의 확장된 아이디어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패트릭 번은 그들은 현재 제시된 모든 냉철한 논의나 아이디어들을 반사적으로 거부했다고 표현하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자동적이었습니다. 그걸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시도해봤자 안 될 수도 있고 언론에서 대통령의 평판을 더 해칠 수도 있다라고 끊임없이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은 트럼프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문을 팻 시폴론과 다른 두 변호사라고 지명했습니다. 에릭과 데릭 그리고 비서실장 메도즈는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고 정권을 이양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트릭 번의 이러한 트윗에 한 시민은 나는 공화당을 포함한 미국 기득권이 트럼프 시대를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바이든과 해리스, 글로벌리스트들의 리셋을 원한다. 그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리셋에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의견을 달았고 패트릭 번은 이에 대하여 정확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번은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에 대한 한 질문에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드니와 플린은 75% 이상의 승률을 가진 법률 코스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서관들과 고문 변호사들은 그저 그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CEO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일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의 측근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으로 자신이 이겼다고 믿고 실제로 진정으로 이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사이코들에게 납치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참모진들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이유를 찾기 위해 고심합니다. 트럼프는 그런 그들을 모두 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질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릭 번은 누가 회의의 내용을 유출했느냐는 질문에 팻 시폴론 백악관 고문 변호사를 지목하며 이 회의 내용의 유출에는 족제비 같은 그와 그의 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주류 매체들이 일제히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페이크 뉴스라고 트윗에 올립니다. 이것에 대하여 한 우파 매체는 계엄령과 반란법을 종종 잘못 동일시한다며 계엄령은 헌법이 정지되고 선출된 공무원이 더 이상 책임자가 아니며 사회가 군 장군에 의해 운영되는 시나리오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계엄령을 실행하지 않고도 부정을 저지를 자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8일 폭스뉴스에서 외국 정보기관이 11월 3일 미국 대선을 감시하고 있었고 이런 부정선거 증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풀린 전 보좌관은 해외 국가들이 11월 3일 우리의 선거 시스템과 선거 과정에 대한 공격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오늘 그것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어떤 해외 정보기관이 연관됐는지와 정보 통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의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풀린 전 보좌관은 외국 정부는 확보한 증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의사가 있고 이들 국가는 우리를 기꺼이 돕는 해외 동맹국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풀린 전 보좌관은 최근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은 미국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 솔라윈즈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솔라윈즈는 미국 전체 주요 기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점이라며 그래서 만약 적국이 솔라윈즈 공격을 통해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금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솔라윈즈 해킹으로 악성 코드가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국방부, 재무부 등 주요 연방기관이 해킹이 발생한 버전을 사용해 안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인프라보안국은 솔라윈즈의 해킹이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기업 등 중요 기반시설 기관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해커들은 2020년 3월 또는 이전부터 정부기관과 주요 기반시설 프로그램 및 민간기업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풀린 전 보좌관은 이는 매우 심각한 공격이라면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약 6개월 전부터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보안과 솔라윈즈의 공격에 관련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그는 선거 보안에 대해 언급할 때 이 모든 것이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보안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프라에 침투한 솔라윈즈의 공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는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고 주범은 중국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정보전의 달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지난 19일 중공은 국내외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 정부기관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실시한 중국 및 베네수엘라 회사들을 제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공격을 가한 해커뿐만 아니라 공격을 당한 솔라윈즈 CEO와 경영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솔라윈즈의 소유주들이 미국의 선거를 검증하는 회사들과 중공과 클린턴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선들의 연결고리를 보면 이번 해킹은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보다 도미니언과 관계된 중공의 사이버 공격이란 견해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난 영상 미 핵심 정보기관 다 털렸다. 솔라윈즈 해킹 미중 사이버 전쟁 시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포커스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역시 자유와 진실, 정의가 승리하길 기도합니다.